동력수상 레저기구 조종면허 필기시험 일반 조종면허 제1급, 제2급 51에서 100 문항입니다. 51. 다음 중 좁은 수로에서 보트 운항자가 주의하여야 할 것으로 옳은 것은 갑. 속력이 너무 빠르면 조류 영향을 크게 받으며 타의 효력도 나빠져서 조종이 곤란할 수 있다. 을. 야간에는 보트의 조종실 등화를 밝게 점등하여 타선박이 나의 존재를 확인하기 쉽도록 한다. 병. 음력 보름 만월인 야간에는 해면에 파랑이 있고 다리 후방에 있을 때가 전방 경계에 용이하다. 정. 일시에 대각도 변침을 피하고 조류 방향과 직각되는 방향으로 선체가 가로 놓이게 되면 조류 영향을 크게 받는다. 정답은 정. 일시에 대각도 변침을 피하고 조류 방향과 직각되는 방향으로 선체가 가로 놓이게 되면 조류 영향을 크게 받는다. 해설. 갑. 속력이 너무 느리면 조류 영향이 크고 타요가 저하. 을. 야간 경계 강화를 위해 조타실은 어두워야 하며 야간의 선박 존재 확인은 항해등 또는 정박등, 법정 등화로 확인. 병의 경우 전방 경계의 분리. 정은 좁은 수로에서 조류의 영향과 관련된 변침 시 주의사항. 52. 항해 중 해도를 이용할 때 주의사항으로 가장 적합한 것을 고르시오. 갑. 해저의 요철이 불규칙한 곳을 항행한다. 을. 등심선이 기재되지 않은 것은 측심이 정확한 곳이다. 병. 수심이 고르더라도 수심이 얕고 저질이 암초인 공백지를 항행한다. 정. 자세히 표현된 구역은 수심이 복잡하게 기재되었더라도 정밀하게 측량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정답은 정. 자세히 표현된 구역은 수심이 복잡하게 기재되었더라도 정밀하게 측량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해설. 공백지. 수심 숫자가 없는 해도상의 공백면. 도제된 수심이 조밀하거나 등심선 등이 기재된 것이 정밀하게 측정된 것으로 소해된 구역은 수심이 조잡해 보이더라도 정밀 측심이 된 것이라 안전하다. 등심선이 기재되지 않은 것은 정측되지 않았거나 해저 요철이 심한 곳으로 주의하여야 한다. 53. 다음 중 1해리를 미터 단위로 환산한 것으로 올바른 것은 갑. 1582m, 을. 1000m, 병. 1852m, 정. 1500m. 정답은 병. 1852m. 해설. 해리는 바다에서 거리의 사용 단위이며 1해리는 1852m이다. 54. 조류의 유속은 괄호의 모양에 따라 예측이 가능하다. 갑. 북두칠성, 을. 달, 병. 태양, 정. 뭉게구름. 정답은 달. 해설. 달의 겉보기 모양 원령에 따라 인력이 다르게 작용한다. 55. 해도에서 수심이 같은 장소를 연결한 선을 무엇이라 하는가? 갑. 경계선, 을. 등고선, 병. 등압선, 정. 등심선. 정답은 정. 등심선. 해설. 자동 이탈 장치에 페인트 도장을 할 경우 침몰 후 수압에 의한 자동 해도에 수심 2m, 5m 기준으로 등심선이 그려져 있으며 이후 10m, 20m, 30m와 같이 등심선과 선 중간에 숫자 10, 20, 30이 함께 등심선이 포기되기도 한다. 56. 해안선을 나타내는 경계선의 기준은 갑. 약최저 저조면, 을. 기본 수준면, 병. 평균 수면, 정. 약최고 고조면. 정답은 약최고 고조면. 해설. 약최고 고조면 approximate highest high water는 조석으로 인해 가장 높아진 해수면 높이를 말하며 이 높이를 해안선의 경계로 사용한다. 57. 다음 중 해도에 나타나지 않는 것은 갑. 조류 속도, 을.
조류 방향. 병, 수심. 정, 풍향. 정답은 정, 풍향. 해설. 해도에는 해안의 지형, 조류의 성질, 수심 등이 표시. 58. 다음 중 조차가 극대가 될 때의 조석을 무엇이라 하는가? 갑, 고조. 을, 대조. 병, 만조. 정, 분점조. 정답은 을, 대조. 해설. 대조란 삭과 망이 지난 뒤 1에서 2일 만에 생긴 조차, 조석간만의 차가 극대인 때의 조석으로 살이라고도 하며 음력 초하루와 보름때 달과 태양이 일직선상에 위치하여 달의 기조력과 태양의 기조력이 합쳐져 한 달 중 조차가 최대가 되는 시기를 말한다. 59. 조석 현상 중 창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갑, 저조에서 고조로 되기까지 해면이 점차 높아지는 상태이다. 을, 고조에서 저조로 되기까지 해면이 점차 낮아지는 상태이다. 병, 고조와 저조 시에 해면의 승강 운동이 순간적으로 거의 정지한 것 같이 보이는 상태이다. 정, 조석으로 인하여 해면이 가장 낮아진 상태이다. 정답은 갑, 저조에서 고조로 되기까지 해면이 점차 높아지는 상태이다. 해설. 창조류는 저조에서 고조로 되기까지 해면이 점차 높아지는 것을 말하는 상태이며 낙조류는 고조에서 저조로 되기까지 해면이 점차 낮아지는 상태이다. 60. 기조력에 의해 일어나는 해수의 수평 운동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갑, 조류. 을, 조석. 병, 파도. 정, 풍랑. 정답은 갑, 조류. 해설. 기조력이란 조석을 일으키는 힘이며 조석에 의해 생기는 해수의 수평 방향 운동을 조류라고 한다. 61. 밀물과 썰물의 차가 가장 작을 때를 무엇이라고 하는가? 갑, 사리. 을, 조금. 병, 상현. 정, 간조. 정답은 을, 조금. 해설. 상현과 하현 때는 달과 태양이 직각을 이루고 있으므로 달의 기조력과 태양의 기조력이 나뉘어져 기조력이 상쇄되므로 조차가 최소가 되는데 이때를 조금, 닙 타이드 또는 소조라고 한다. 62. 열대 또는 아열대에 근원을 두고 있는 해류로서 부근의 해수에 비하여 온도가 높으며 염분이 높고 해수가 투명한 해류는 무엇인가? 갑, 난류. 을, 한류. 병, 계류. 정, 급조. 정답은 갑, 난류. 63. 창조 또는 낙조의 전후에 해면의 승강은 극히 느리고 정지하고 있는 것 같아 보이는 상태로 해면의 수직 운동이 정지된 상태를 괄호라 한다. 갑, 계류. 을, 정조. 병, 평균 수면. 정, 전류. 정답은 을, 정조. 해설. 정조, 스탠드 오브 타이드에 대한 설명으로 해면의 수직 운동이 정지한 상태를 뜻하며 계류, 슬랙 워터는 조류의 전류 시에 수평 방향의 흐름인 조류가 정지된 상태로 계류를 전류, turn of tidal current라고도 한다. 64. 수면 위 또는 수면 아래의 바위를 부르는 말들이다. 저조 시에도 잘 보이지 않는 것으로 짝지어진 것은 갑, 노추람, 암암. 을, 간추람, 새암. 병, 새암, 암암. 정, 노추람, 간추람. 정답은 병, 새암, 암암. 해설. 간추람은 저조시의 노출, 노추람은 만조, 간조에 관계없이 노출되는 바위를 말하며 새암은 바위 정상부가 해도 기준면, 약 최저 저조면인 해수면에 접하고 있어 파도의 영향을 계속 받는 해수에 씻기는 바위를 말한다. 65. 바다에서 대체로 일정한 방향으로 계속 흐르는 것은 갑, 해류. 을, 조석. 병, 조류. 정, 대류. 정답은 갑, 해류. 해설. 해류는 주기적인 해수면 상하 운동인 조류,
폭풍 또는 지진에 의한 해일, 부진동, 연안류, 파랑 등 여러 요인의 복합적인 작용의 결과로 일어나는데 특히 해류, 오션 커런트는 방향과 속도가 일정하고 정상적인 해수의 유동을 말한다. 66. 조석에 대한 다음의 정의 중 가장 적절한 것은 갑, 기조력에 의한 해수의 주기적인 수평운동을 말한다. 을, 기조력에 의한 해수의 주기적인 수직운동을 말한다. 병, 기조력에 의한 해수의 주기적인 상승운동을 말한다. 정, 기조력에 의한 해수의 주기적인 하강운동을 말한다. 정답은 을, 기조력에 의한 해수의 주기적인 수직운동을 말한다. 해설 조석, 타이드란 어느 한 해역에서 해수면의 상승과 하강을 일으키며 밀물과 썰물의 현상으로 달과 태양의 기조력에 의한 해수의 주기적인 수직운동을 의미한다. 기조력이란 달과 태양이 지구에 작용하는 인력에 의해서 조석, 수직운동이나 조류, 수평운동을 일으키는 힘을 말한다. 67. 고조, 저조와 관계없이 항상 해수면의 밖에 나와 있는 바위를 무엇이라 하는가? 갑, 노출함, 을, 간출함, 병, 돌출함, 정, 수몰함. 정답은 갑, 노출함. 해설 노출함에 대한 설명이다. 노출함은 고조, 저조 관계없이 항상 해수면에 노출되어 있는 바위로 간출함과 대비되는 용어이다. 68. 연안에서 수상 스포츠를 즐기는 사람들에게 외양 쪽으로 떠내려가게 하여 위험한 상황을 만드는 해류를 무엇이라 하는가? 갑, 파송류, 을, 연안류, 병, 이안류, 정, 외양류. 정답은 병, 이안류. 해설 이안류, 립 큐런트, 파랑에 의해 발생되는 해류로서 해안에서 멀어져가는 해류의 흐름에 따라 연안에서 수영이나 수상 스포츠를 즐기는 사람들에게 위험한 상황을 만들기도 한다. 69. 다음 보기에 있는 괄호 안에 공통으로 들어갈 말로 적합한 것은 보기, 괄호대 유석이 가장 강하게 되는 방향으로 흐르는 조류를 괄호류라고 한다. 괄호는 조석 때문에 해면이 낮아지고 있는 상태로서 고조에서 저조까지의 사이를 말한다. 보통 고조 전 3시 내지 고조 후 3시에서 저조 전 3시 내지 저조 후 3시까지 흐르는 조류를 괄호류라고 한다. 갑, 창조, 을, 낙조, 병, 고조, 정, 저조. 정답은 을, 낙조. 70. 조석간만에 영향을 받는 항구에서 레저보트로 입출항할 때 오전 8시 14분 출항했을 때가 만조였다면 아래 어느 시간대를 선택해야 만조시에 입항이 가능한가? 갑, 당일 11시경, 오전 11시경. 을, 당일 14시경, 오후 2시경. 병, 당일 20시경, 오후 8시경. 정, 다음날 2시경, 오전 2시경. 정답은 병, 당일 20시경, 오후 8시경. 해설 고조시 출항 후 고조시 재입항이 필요시 12시간 후를 계획하여야 한다. 71. 계절풍과 해류풍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갑, 우리나라 계절풍은 겨울에 북서풍, 여름에는 남동풍이 분다. 을, 우리나라의 계절풍은 반년주기로 여름철과 겨울철의 풍향이 바뀌는 바람이다. 병, 해류풍은 낮에 바다에서 육지로 해풍이 불고 밤에는 육지에서 바다로 육풍이 분다. 정, 해류풍은 낮에 육지에서 바다로 해풍이 불고 밤에는 바다에서 육지로 육풍이 분다. 정답은 정, 해류풍은 낮에 육지에서 바다로 해풍이 불고 밤에는 바다에서 육지로 육풍이 분다. 해설 해류풍은 하루 동안에 육풍과 해풍이 바뀌는 바람으로 낮에 바다에서 육지로 해풍, 밤에 육지에서 바다로 육풍이 분다. 72. 조류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은 갑, 조류는 흘러가는 방향을 유향으로 하며 속도는 노트로 표시한다. 을, 조류는 조석에 의하여 생기는 해수의 주기적인 수평 방향의 유동을 말한다. 병, 조류 때문에 해면이 높아지고 있는 상태로서 저조에서 만조까지의 사이를 창조라 한다. 정, 조류는 지형이나 해저의 상태에 영향을 받으며 대양에서는 약하지만 만 입구나 좁은 수로 등에서는 강하다. 정답은
병. 조류 때문에 해면이 높아지고 있는 상태로서 저조에서 만조까지의 사이를 창조라 한다. 해설. 갑, 을, 정은 조류에 대한 설명이다. 병은 조류가 아닌 조석 때문에 발생되는 현상으로 조석으로 인해 해면이 높아지는 상태, 즉 저조에서 만조까지의 사이를 창조라고 한다. 73. 다음 중 용어의 정의가 옳지 않은 것은 갑, 조차란 만조와 간조의 수위 차이를 말한다. 을, 살이란 조차가 가장 큰 때를 말한다. 병, 정조란 해면의 상승과 하강에 따른 조류의 멈춤 상태를 말한다. 정, 조류란 달과 태양의 기조력에 의한 해수의 주기적인 수직 운동을 말한다. 정답은 정, 조류란 달과 태양의 기조력에 의한 해수의 주기적인 수직 운동을 말한다. 해설. 조류, 타이달 커런트, 달과 태양의 기조력에 의한 해수의 주기적인 수평 운동을 말한다. 74. 바람에 의하여 발생하는 해류를 무엇이라고 하는가? 갑, 밀도류, 을, 경사류, 병, 난류, 정, 취속류. 정답은 정, 취속류. 75. 이한유의 특징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갑, 수영 미숙자는 흐름을 벗어나 옆으로 탈출한다. 을, 수영 숙련자는 육지를 향해 45도로 탈출한다. 병, 폭이 좁고 매우 빨라 육지에서 바다로 쉽게 헤엄쳐 나갈 수 있다. 정, 폭이 좁고 매우 빨라 바다에서 육지로 쉽게 헤엄쳐 나올 수 있다. 정답은 정, 폭이 좁고 매우 빨라 바다에서 육지로 쉽게 헤엄쳐 나올 수 있다. 해설. 이한유는 폭이 좁고 매우 빨라 바다로 쉽게 헤엄쳐 나갈 수 있지만 바다에서 해안으로 들어오기는 어려울 때가 많다. 이한유는 해수욕을 즐기는 사람에게 가장 무서운 현상으로 먼 바다로 향하는 강력한 물의 흐름에 무조건 대항하다 보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76. 조석의 간만에 따라 수면 위에 나타났다 수중에 잠겼다 하는 바위를 무엇이라 하는가? 갑, 노추람, 을, 간추람, 병, 돌추람, 정, 수모람. 정답은 을, 간추람. 해설. 저조시에만 노출되는 바위로 좌초사고가 빈번히 발생하는 간추람에 대한 설명이다. 노출함은 고조, 저조 관계없이 항상 해수면에 노출되어 있는 바위로 간추람과 대비되는 용어이다. 77. 수상 레저 활동 시 수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1. 우리나라 연안의 평균 수온 중 동해안이 가장 수온이 높다. 2. 우리나라 서해가 계절에 따른 수온 변화가 가장 심한 편이다. 3. 남해는 쿠로시오 난류의 영향으로 계절에 따른 수온 변화가 심하지 않다. 4. 조난시 체온 유지를 고려할 때 동력 수상 레저의 경우에는 2도씨 미만의 수온도 적합하다. 갑 1, 3, 을 1, 4, 병 2, 3, 정 3, 4. 정답은 병 2, 3. 해설. 동해의 평균 수온이 가장 낮고 수온 변화는 서해가 가장 크며 남해는 난류 영향으로 변화가 작다. 보트를 타는 경우에도 조난시 체온 유지를 고려한다면 최소 10도씨 이상이 적합. 78. 따뜻한 해면의 공기가 찬 해면으로 이동할 때 해면 부근의 공기가 냉각되어 생기는 것을 무엇이라 하는가? 갑, 해무, 을, 구름, 병, 이슬, 정, 기압. 정답은 갑, 해무. 해설. 대부분의 해상 안개 해무인 이류무는 상기와 같은 이유로 발생. 해무 중에서 증발 안개, 증기무는 건조하고 찬 공기가 따뜻하고 습한 표면으로 이동하는 동안 표면으로부터 증발에 의한 수증기 포화로 발생. 이류무는 해상 안개의 80%를 차지하며 범위가 넓고 계속 시간이 6시간 정도에서 며칠씩 지속될 때도 있다. 79. 계절풍에 대한 설명으로 타당하지 않은 것은 갑, 반년주기로 바람의 영향이 바뀐다. 을, 계절풍을 의미하는 몬순은 아랍어의 계절을 의미한다. 병, 겨울에는 해양의 저기압이 생성되어 대륙으로부터 해양 쪽으로 바람이 불게 된다. 정, 여름 계절풍이 겨울 계절풍보다 강하다. 정답은 정, 여름 계절풍이 겨울 계절풍보다 강하다. 해설.
겨울의 계절풍이 여름의 계절풍에 비해 훨씬 강하다. 80. 편서풍대 내에서 서쪽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는 고기압을 괄호라 하고 괄호의 동쪽 부분에는 날씨가 비교적 맑고 서쪽에는 날씨가 비교적 흐린 것이 보통이다. 위 괄호 안에 공통으로 들어갈 말은 갑, 장마전선, 을, 저기압, 병, 이동성 저기압, 정, 이동성 고기압. 정답은 정, 이동성 고기압. 81. 찬 공기가 따뜻한 수면 또는 습한 지면 위를 이동할 때 증발에 의해 형성된 안개는 무엇인가? 갑, 복사무, 을, 전선무, 병, 활승무, 정, 증기무. 정답은 정, 증기무. 82. 계절풍의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고르시오. 갑, 계절풍은 대륙과 해양의 온도차에 의해 발생된다. 을, 겨울에는 육지에서 대양으로 흐르는 한랭한 기류인 북서풍이 분다. 병, 여름에는 바다는 큰 고기압이 발생하고 육지는 높은 온도로 저압부가 되어 남동풍이 불게 된다. 정, 겨울에는 대양에서 육지로 흐르는 한랭한 기류인 남동풍이 분다. 정답은 정, 겨울에는 대양에서 육지로 흐르는 한랭한 기류인 남동풍이 분다. 해설, 겨울에는 육지에서 대양으로 흐르는 한랭 기류인 북서풍이 분다. 83. 다음 중 바람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을 고르시오. 갑, 해륙풍은 낮에 바다에서 육지로 해풍이 불고 밤에는 육지에서 바다로 육풍이 분다. 을, 같은 고도에서도 장소와 시각에 따라 기압이 달라지고 이러한 기압차에 의해 바람이 분다. 병, 북서풍이란 남동쪽에서 북서쪽으로 바람이 부는 것을 뜻한다. 정, 하루 동안 낮과 밤의 바람 방향이 거의 반대가 되는 바람의 종류를 해륙풍이라 한다. 정답은 병, 북서풍이란 남동쪽에서 북서쪽으로 바람이 부는 것을 뜻한다. 해설, 풍향을 표현할 때에는 불어나가는 방향이 아닌 불어오는 방향으로 표기한다. 84. 해도에 표기된 조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갑, 해도에 표기된 조류의 방향 및 속도는 측정치의 최대 방향과 최소 속도이다. 을, 해도에 표기된 조류의 방향 및 속도는 측정치의 최대 방향과 최대 속도이다. 병, 해도에 표기된 조류의 방향 및 속도는 측정치의 평균 방향과 평균 속도이다. 정, 해도에 표기된 조류의 방향 및 속도는 측정치의 최소 방향과 최소 속도이다. 정답은 병, 해도에 표기된 조류의 방향 및 속도는 측정치의 평균 방향과 평균 속도이다. 해설, 해도상 조류 표기에는 유속과 유향이 표기된 창조류와 낙조류가 있는데 이것은 다만 측정한 평균 방향 및 양을 나타내고 있을 뿐이므로 실제 항해 당시의 유향, 유속이 해도에 기재된 유향 및 유속과 다를 수 있음을 상시 주의하여야 한다. 85. 다음 중 하루 동안 발생되는 해륙풍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갑, 해풍은 일반적으로 육풍보다 강한 편이다. 을, 해륙풍의 원인은 맑은 날 일사가 강하여 해면보다 육지 쪽이 고온이 되기 때문이다. 병, 낮과 밤의 바람의 영향이 거의 반대가 되는 현상은 해륙풍의 영향이다. 정, 밤에는 육지에서 바다로 해풍이 분다. 정답은 정, 밤에는 육지에서 바다로 해풍이 분다. 86. 해상 안개인 해무, 이류무의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시오. 갑, 밤의 지표면에 강한 복사냉각으로 발생된다. 을, 전선을 경계로 하여 찬 공기와 따뜻한 공기의 온도차가 클 때 발생하기 쉽다. 병, 안개의 범위가 넓고 지속시간도 길어서 때로는 며칠씩 계속될 때도 있다. 정, 안개가 국지적인 좁은 범위의 안개이다. 정답은 병, 안개의 범위가 넓고 지속시간도 길어서 때로는 며칠씩 계속될 때도 있다. 87. 우리나라 기상청 특보 중 해양기상특보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르시오. 갑, 강풍, 지진해일, 태풍, 주의보, 경보. 을, 강풍, 폭풍해일, 태풍, 주의보, 경보. 병, 강풍, 폭풍해일, 지진해일, 태풍, 주의보, 경보. 정, 풍랑, 폭풍해일, 지진해일, 태풍, 주의보, 경보. 정답은 정,
풍랑, 폭풍해일, 지진해일, 태풍, 주의보, 경보. 해설. 해상발효특보의 종류는 다음에 총 4가지이다. 1. 풍랑주의보. 해상풍속 14m/s 이상이 3시간 이상 지속 또는 유입하고 3m 이상 예상될 때. 풍랑경보. 해상풍속 21m/s 이상이 3시간 이상 지속 또는 유입하고 5m 이상 예상될 때. 유입하고. 파란 관측 시 전체 파고에서 큰 순서부터 3분의 1개까지만 선택. 파고와 주기를 평균한 것. 2. 폭풍해일주의보, 경보. 지진 이외의 현상, 천문조, 태풍, 폭풍, 저기압 등으로 해안 해일 파고가 지역별 기준값 이상 예상될 때. 지역 기준값. 주의보는 해일 파고가 평균 만조 해면으로부터 3m 이상. 경보는 5m 이상. 3. 지진해일주의보, 경보. 지진으로 해안에서 규모 7.0 이상의 해일 파고 0.5m 이상일 때. 주의보. 규모 7.5 이상에서 1m 이상 내습이 예상될 때. 경보. 4. 태풍으로 강풍, 풍랑, 호우, 폭풍해일주의보의 기준이 될 때. 주의보. 강풍, 경보 또는 풍랑 경보 기준이 되거나 총 강수량 200mm 이상이 예상될 때 또는 폭풍해일 경보 기준이 될 때. 경보. 88.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해양의 기상이 나빠진다는 징조이다. 틀린 것은 갑. 뭉게구름이 나타난다. 을. 기압이 내려간다. 병. 바람 방향이 변한다. 정. 소나기가 때때로 닥쳐온다. 정답은 갑. 뭉게구름이 나타난다. 89. 소화기, 구명조끼 등 안전장비를 비치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갑. 선실 전체 고르게 비치. 을. 선실 입구에 비치. 병. 선내 창고에 비치. 정. 조종석 인근에 비치. 정답은 갑. 선실 전체 고르게 비치. 해설. 소화기나 구명조끼는 유사시 바로 사용이 가능하도록 선실 전체에 고르게 비치하여야 한다. 90. 개방성 상처의 응급처치 방법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갑. 상처 주위에 관통된 이물질이 보이더라도 현장에서 제거하지 않는다. 을. 손상 부위를 부목으로 이용하여 고정한다. 병. 무리가 가더라도 손상 부위를 움직여 정확히 고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정. 상처 부위에 소독 거즈를 대고 압박하여 지혈시킨다. 정답은 병. 무리가 가더라도 손상 부위를 움직여 정확히 고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해설. 개방성 상처의 응급처치. 1. 손상 부위를 과도하게 움직이면 심한 통증과 2차 손상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최소한으로 움직인다. 2. 가위를 이용하여 의복을 제거할 때에도 움직임을 최소화한다. 3. 초기에는 출혈 부위를 직접 눌러 압박을 가하고 직접 압박으로 어느 정도 출혈이 감소하거나 지혈이 되면 상처 부위에 소독 거즈를 덮어 압박하여 오염을 방지한다. 4. 부목으로 고정한다. 91. 골절 시 나타나는 증상과 징후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갑. 손상 부위를 누르면 심한 통증을 호소한다. 을. 손상 부위의 움직임이 제한될 수 있다. 병. 골절 부위에 골격이 마찰되는 느낌이 있을 수 있다. 정. 관절이 아닌 부위에서 골격의 움직임은 관찰되지 않는다. 정답은 정. 관절이 아닌 부위에서 골격의 움직임은 관찰되지 않는다. 해설. 골절이 발생하면 관절이 아닌 부위에서 골격의 움직임이 관찰될 수 있다. 즉 정상적으로 신전, 회전 등의 운동이 일어나는 관절 이외의 골격 부위에서 이상적인 움직임이 발생할 수 있다. 92. 다음 설명하는 화상의 정도는 몇 도인가? 피부 표피와 진피 일부의 화상으로 수포가 형성되고 통증이 심하며 일반적으로 2주에서 3주 안으로 치유된다. 갑. 1도 화상. 을. 2도 화상. 병. 3도 화상. 정. 4도 화상. 정답은 을. 2도 화상. 해설. 2도 화상은 뜨거운 물, 증기, 기름, 불 등에 의해서 손상을 받고 수포가 생기며 통증을 동반한다. 1도 화상은 피부 표피층만 손상된 상태로 동통이 있으며 피부가 붉게 변하나 수포는 생기지 않으며 3도 화상은 진피의 전층이나 진피 아래의 피부 밑 지방까지 손상된 화상이다. 3도 화상을 입은 부분은 건조되어 피부가 마른 가죽처럼 되면서 색깔이 변한다.
93. 저체온증은 보통 체온이 몇 도 이하일 때를 말하는가? 갑 35도씨 이하, 을 34도씨 이하, 병 33도씨 이하, 정 37도씨 이하. 정답은 갑 35도씨 이하. 해설. 저체온증은 사람의 체온이 35도씨 이하로 떨어지고 정상 체온을 유지하지 못하는 상태를 말한다. 94. 지혈대 사용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갑. 다른 지혈 방법을 사용하여도 외부 출혈이 조절 불가능할 때 사용을 고려할 수 있다. 을. 팔, 다리 관절 부위에도 사용이 가능하다. 병. 지혈대 적용 후 반드시 착용 시간을 기록한다. 정. 지혈대를 적용했다면 가능한 신속히 병원으로 이송한다. 정답은 을. 팔, 다리 관절 부위에도 사용이 가능하다. 해설. 지혈대는 직접 압박, 간접 압박, 출혈 부위 거상 등으로도 조절이 불가능한 외부 출혈 시 사용을 고려할 수 있으며 팔이나 다리의 관절 부위는 피해서 적용하도록 해야 한다. 95. 상처를 드레싱하는 목적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갑. 드레싱은 지혈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을. 드레싱은 상처 오염을 예방하기 위함이다. 병. 드레싱이랑 상처 부위를 소독 거즈나 붕대로 감는 것도 포함된다. 정. 상처 부위를 고정하기 전 드레싱이 필요하다. 정답은 갑. 드레싱은 지혈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해설. 드레싱의 기능으로는 출혈을 방지, 상처가 더욱 악화되는 것을 방지, 창상이 오염되는 것을 방지한다. 96. 심폐소생술을 시작한 후에는 불필요하게 중단해서는 안 된다. 불가피하게 중단할 경우 얼마를 넘지 말아야 하는가? 갑 10초, 을 15초, 병 20초, 정 30초. 정답은 갑 10초. 해설. 심폐소생술을 실시할 때에는 가슴 압박의 중단을 최소화하려고 노력해야 하며 맥박 확인, 재세동 등 필수적인 치료를 위하여 가슴 압박의 중단이 불가피한 경우에도 10초 이상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97. 심폐소생술 시행 중 완전한 가슴 이완이 필요한 가장 적합한 이유는 무엇인가? 갑. 구조자의 피로도 감소, 을. 흉곽 내부 압력 증가, 병. 심장으로 정맥 환류, 정. 심장 박출량 감소. 정답은 병. 심장으로 정맥 환류. 해설. 심장으로의 정맥 환류를 위해 각각의 가슴 압박 후에는 가슴이 정상 위치로, 즉 완전히 올라오도록 이완시킬 것을 제한한다. 불충분한 가슴 이완은 흉곽 내부 압력을 증가시켜 심장 박출량을 감소시킴으로써 관상동맥과 뇌동맥으로 가는 혈류를 감소시킨다. 완전한 가슴 이완은 효과적인 심폐소생술에서 필수적인 부분이다. 98. 심폐소생술 시행 중 인공호흡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갑. 가슴 상승이 눈으로 확인될 정도의 호흡량으로 불어넣는다. 을. 기도를 개방한 상태에서 인공호흡을 실시한다. 병. 인공호흡량이 많고 강하게 불어넣을수록 환자에게 도움이 된다. 정. 너무 많은 양의 인공호흡은 위팽창과 그 결과로 역류, 흡인 같은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다. 정답은 병. 인공호흡량이 많고 강하게 불어넣을수록 환자에게 도움이 된다. 해설. 과도한 인공호흡은 흉곽 내압을 상승시키고 심장으로 돌아오는 정맥 환류의 흐름을 저하시켜 심박출량과 생존율을 감소시킬 수 있다. 99. 성인 심정지 환자에게 심폐소생술을 시행할 때 적절한 가슴 압박 속도는 얼마인가? 갑. 분당 100에서 120회, 을. 분당 120에서 140회, 병. 분당 70에서 90회, 정. 분당 60에서 80회. 정답은 갑. 분당 100에서 120회. 100. 흡입 화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갑. 흡입 화상은 화염이나 화학 물질을 흡입하여 발생하며 짧은 시간 내에 호흡 기능 상실로 진행될 수 있다. 을. 초기에 호흡곤란 증상이 없었더라면 정상으로 볼 수 있다. 병. 흡입 화상으로 인두와 후두에 부종이 발생될 수 있다. 정. 흡입 화상 시 안면 또는 코털, 그을림이 관찰될 수 있다. 정답은 을. 초기에 호흡곤란 증상이 없었더라면 정상으로 볼 수 있다. 해설.
흡입 화상은 초기에는 호흡곤란 증상이 없었더라도 시간이 진행함에 따라 호흡곤란이 발생할 수 있는 심각한 형태의 화상이다. 인두와 후두의 부종이 발생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기도 폐쇄가 나타날 수 있다.